오늘 이렇게 방송으로 온 그 질문 내용은요. 스님, 전 올해로 결혼 생활 15년 차입니다. 그 사이에 남편은 직장을 7번 옮겼습니다. 아, 이분은 역마살이 꼈나 왜 이래. 불같은 성격을 가진 남편은 한 곳에서 진득한 일을 하지 못합니다. 이런 남편 만난 보살님은 정말 애를 먹죠. 남들은 계속 일자리를 옮겨도 새 직장을 구하니 다행이라고 하지만 남의 일이니 하는 얘기들입니다. 직장을 옮기는 사이에 일을 쉬는 기간도 적지 않고 날이 갈수록 아이들 키우고 공부시켜야지. 나이 드신 부모님은 병원에 갈 일이 점점 많아지지. 돈을 필요로 하는 일이 많은데 남편이 언제 또 직장을 그만둘지 모르니 항상 불안하기만 합니다. 네, 진짜 그렇겠네요. 게다가 또 사업을 하겠다고 욕심을 부리고 있습니다. 7년 전에도 한번 사업을 시작했다 실패한 일이 있는데 또다시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욕심을 내고 있으니 다툼만 잦아지고 있습니다. 결국 제 입에서 이혼 이야기까지 하게 됐습니다. 아, 안타깝네요. 이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가야죠, 스님? 여기서 이렇게 질문하시기 어렵겠네요. 그죠? 나오셔서. 우선 말씀이죠. 이런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우선 첫째로 여러분 부부 인연은요 8,000겁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정말 괴롭겠죠? 그런데 우리가 명백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삶의 흐름, 궤적, 흔적, 어떤 발걸음 하나, not accidental. 여러분, 엄마 아버지를 만난 것도 10,000겁이고 부부가 만난 거 8,000겁이고 형제가 만난 게 9,000겁이래요. 정말 9,000겁 전서부터 계속 차근차근 계획 따라서 만난 겁니다.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된다. 9,000겁, 10,000겁이 얼마나 기가 막힌 겁니까? 여러분 좀 만남을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만남을 정말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인연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만나는 사람 아프게 하지 마세요. 정말 이 남자도 문제가 참 심각하네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만나서 한데 애들까지 나고 걱정이 태산하겠죠. 그렇다고 이혼을 하게 되면 또 애들, 자기가 정말 애들도 문제 있고. 자, 이런 분들은 말씀이죠. 우선 제가 꼭 당부드리겠는데 일을 찾으세요. 우선 이혼은 우선 말이죠. 애들 문제가 있잖아요. 자기가 경제 주체가 돼보는 겁니다. 면밀히 자기가 뭘 할 수 있는가를 연구를 해보세요. 뭘 내가 뭘 하면 좀 아이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지금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쭉 오랜 세월 살았으니까 15년 차면 미운정 고운정 다 들었겠네요. 그러면 지금 헤어진다고 해서 자기는 좋겠어요? 아이들은 좋겠습니까? 또 남편은 좋겠습니까? 희생이 아니라 과거생 8,000겁 전서부터의 인연 지어진 사슬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면밀하게 연구하세요. 내가 어떻게 무슨 일 할까? 절대로 말씀드립니다. 난 가정생활만 하고 집에서 무슨 이렇게 좀 일만 해서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세요. 부처님이 도와주십니다. 여러분들 뭔가 일을 찾으세요. 그래서 하다못해 얼마나 돼가지고 요즘에 그래서 나쁘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떤 보살님이 지난번인데 내가 오래간만에 오신 보살님입니다. 보살 오래간만에 했더니 막 숨어요. 어디 다녔는데 옛날에 현법상가 능인장인가 했던 보살입니다. 이름은 본명 모르겠는데 스님 눈물을 뚝 떼면서 요즘에 마트에서 가서 카운터 보고 있대요. 그래 열심히 해라 보살. 남편이 정년퇴직을 하고 사업을 하다 날려버렸대요. 할 수가 없어서. 이혼도 못하잖아요. 이혼도 어떻게 해요? 남편은 요즘에 그냥 막노동 다니고 자기는 이렇게 나섰다고. 그래 열심히 해라. 스님 열심히 기도해 줄게 그랬어요. 괜히 막 우는데 나도 그냥 울먹울먹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선 제가 좀 현명해져야 될 게 첫째로 뭐냐, 이 시대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열심히 뭔가 그 보살님도 뭔가 일을 찾아서 뭔가 일하면 남편도 말이죠, 아내가 뭔가 뛰는 걸 보면 자기도 마음이 많이 눅질 거예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하나만 딱 말씀드릴게요. 우리 업당에 내가 지금 나이가 들어서 잘 못 나오시는데 보살은 정말 보살 중에 보살이다. 내가 손잡고 운 보살이 하나 있습니다. 이 보살은 내가 언제 법회 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 보살의 엄마 아버지가 원래 집이 가회동이니까 대갓집의 딸이에요. 그 당시에 그 나이 지금 80 가까우니까 그 당시에 숙명여대 가정과를 다녔습니다. 남편이 굉장히 좋은 집안끼리 서로 결혼했습니다. 이건 정말 불행, 뭐라고 표현할지 몰라. 어디 바깥에 나갔다 들어오는데 웬 남자가 쫓아오더래요.
웬 남자가 쫓았는데 그 남자로서 계속해서 집 안으로 그 큰 대가집에 장미꽃이 들어오는 거야. 장미꽃이 기가 막힌 거죠. 그의 남편이 잡아가지고 영창에 보냈어요. 너 왜 그러냐? 나와서 또 그러시라고. 노이로제가 걸쳐 이 보살이. 그 시댁에서 몽환이 병 고치고 오라고 보내버렸어요. 진짜 정신 이상이 왔어. 그 병을 도저히 자기 신세고 여러 가지 겹치니까 진짜 미칠 일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몽환이 병을 못 고치고 이혼을 당했어요. 젊었을 때 그랬으니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미국으로 이민 가려는데 정신이 그러니까. 근데도 그 친정집에서는 불쌍하니까 데리고 있고 근데 어떻게 귀신같이 또 알고 감옥에 갔다 나오면 또 감옥에 갔다 나오고 미칠 일이에요. 그래가지고 뭔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니 기가 막힌 거지. 도저히 안 되게 정신이 나서 살자 그러면 좋다. 쫓아다니는 것도 한두 년 10년 넘어 쫓아다니니까 살자고 된 거예요. 제가 왜 그 보살을 만나게 되는 거 아니? 여름에도 긴 팔을 입고 다닙니다. 보살은 덥지도 않아. 얼굴은 용문 고와요. 어느 날 면담시청에서 제 방에 들어온 거예요. 스님께서 여름에도 긴 옷 입고 다니다 보니까 제가 계속 이 법당에 나올 때 스님한테 말씀 많이 드릴 수가 없다고. 가슴을 제끼고 젖가슴이나 팔이나 온통 지진 자리야. 담배로 막 지진 겁니다. 내가 그걸 보고 이게 웬일이야. 같이 살자고 그러는데 저 장안동 지하 그 새방에 그 지하방에 사는데 형편이 없는 거야. 이제 나는 뭐 산 대로 산다. 다 버려버리고. 그런데 기가 막히게 되는 거 아니. 하다보니 애가 나왔잖아요. 애가 어느 날 빽빽대고 막 하고 정신이 바짝 오더라는 겁니다. 아 이게 정신이 바짝 나는데 애가 오니까 이래서 안 되겠다. 이래서 안 되겠다. 이래서 안 되겠구나. 바짝 정신이 나는데 제 정신이 팍 떨어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친구들 따라서 친정집 가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 돈을 모아가지고 장안국민학교 앞에 풀빵 장사를 했대. 왕십리 가서 풀빵기를 하나 사가지고 풀빵 장사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친정집에서 아 이제 살려고 그러구나 애가 있으니까. 근데 기가 막힌 게요. 참 타고난 복은 어쩌지 못한지 친구들이 해가지고 숙명여대 친구들 옛날 그 친구들 해가지고 돈을 먹고 친정집 모아가지고 강남에 땅을 산 거예요. 땅바람 불었을 때 논현동에 땅을 사고 땅을 샀는데 그게 이제 떠오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뭔가 아니 음식점을 하고 왔는데 이보살이 나이가 많이 된대요. 이보살 하는 말이 내가 너무 충격받은 게 스님 악마도 변화돼요. 나는 그 얘기 듣고 어떻게 보살 입으로 저런 말 할 수 있나. 악마도 변화돼요. 아 나이가 70이 넘고 하다 보니까요. 이젠 자기가 넋두리 하면서 몽환이 내가 저걸 버리면 저게 또 어떤 잘못된 짓을 할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이제는 저녁에 나와서 자기가 음식 하니까 차 태워서 드려면서 내가 죽일 놈이지 그런답니다. 여러분죠. 남편이 아무리 어려워도 여러분이 뭔가 다시 일어나서 그렇게 살 궁리를 하시고 뭔가 길을 찾아보세요. 이혼이랑은 최악의 수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죠. 이혼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한번 자기의 능력을 발휘해 보세요. 아시겠죠?